전국 여성 노동조합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자 지회. 네, 맞아요. 예, 요거군요. 네. 함께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네. 현재 디콘 지회가 법률 상담 지원을 받고 있고, 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네네. 이게 일단 당연히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장점이겠고, 네. 다음으로는 이제 노조원들이 모였으니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맞아요. 어떻고 저기는 어떻다더라. 뭐 아니면 어떤 업체가 어떤 불공정 행위를 했고 어떤 피해를 주니까 피해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 네. 영상과 채널을 운영하는 게 그게 좀 일부분이 있는 것 그쵸, 같아요. 크죠. 네, 프리랜서 분들이 웬만하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어떤 루트도 없고 네. 채널도 많지 않고 네네. 트위터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의 분야 아니고서는 또 잘 모르니까 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약간 마음으로. 신뢰가 있는 상태로 또 정보를 듣는 것도 그쵸, 다르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네. 이제 뭐 팁이라든지 간단한 그런 것도 받을 수 있죠. 작업할 때 뭐 이런 게 좋아 뭐 이런 거 네네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그 그런 가벼운- 인터뷰 때 말씀해 주셨던 어떤 사전 시장 조사라든지 그런 네, 팁 같은 그런 것도 것도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 대응을 꼽자면 피해를 입어도 혼자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다 같이 연대를 해주면 좀 더 그렇죠. 용기도 생길 수 있고 맞아요.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노조가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거 법률 상담이든 아니면 이슈 파이팅이든 아까 기자회견 같은 것도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기자회견이나 시위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같이 짠다든지 네. 물론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강요를 하진 않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뭐 연대를 하고 뭐 공론화를 같이 해 도와준다든지 원하신다면 네네. 그런 연대 부담을 나눠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크고 네. 다음에 저희가 기업 노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내가 노조에 속해 있어라고 밝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니까 익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식으로 인터뷰에 나오면 이제 익명성이 사라지지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사라지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가 뭐 카페명을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서로도 어느 정도 익명성을 좀 보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어떤 분이 노조에 가입을 하고 있는지 예전에 아무래도 초반에 블랙리스트 건도 있었고 뭐 이래저래 걱정도 많이 되고 비밀 유지를 많이 해야 안심을 하실 것 같아서 네네. 그런 식으로 사측에 알릴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그냥 일단 오셔가지고 트러블이 생길 때 노조의 우산둘 함께 쓰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협상력도 있고 투쟁력도 있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네. 이 운영에 있어서 혹시 어려움 같은 게 있으신지? 이거 정말 제일 처음에 바로 했는데 인력. 아하. 왜냐면은 저희가 계속 되게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막 그 눈빛이. 진짜 이게 저희가 생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활동가로 나서는 게 아니라 생업을 그러니까요. 계속 하면서 노조 업무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힘든데 조금씩 나누려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이 또 없어요. 그리고 여성 노조가 비교적 이런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나서는 걸 꺼리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좀 더 억압된 환경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선출하려고 하면 후보가 정말 안 모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인원은 우리가 이만큼 있는데 이제 뭔가에 나서서 뭐 대의원이라든지 뭔가를 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바빠서도 예, 그럴 수 맞아. 있고. 그것도 있고 다들 바쁘니까. 그래서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고 남성들이 많은 노조에서는 뭔가 대의원을 뽑는다 하면 막 싸움이 날 정도로 서로 하겠다고 내가 할게. 인기직인데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는 3차 공고까지 냈는데 사람이 여성들은 보통 그렇게 많이 억압돼서 잘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자기를 누르고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구하기가 힘들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네. 이 지회에 가입 플러스 이제 가입을 한 네. 후에 정말 가벼운 일만 맡아주셔도 진짜 감사하거든요. 진짜 조금씩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자주 구인도 하고 있어요. 단체방이나 뭐 여기저기 네네. 통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일정도 되게 유동적으로 짜드리거든요. 일정이 마감이 좀 힘들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하면 되게 다 알겠다고 휴가도 드리고 이제 다 하거든요. 진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진짜 힘들지 않아요. 네. 본인이 직접 네. 가입도 하시고 이런 점이 너무 좋다. 지회에 가입하게끔 하는 약간 홍보의 시간? 광고의 시간으로. 지회 가입에 대한 네네네네. 홍보인가요? 일단 저는 법률 상담이랑 그다음에 계약서 자문, 아. 이게 계약서 자문이 진짜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나중에도 그래서 따로 빼서 설명을 하려고 뺐는데, 계약서를 자문을 받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계약서가 어렵단 말이에요.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기가 그냥 힘들고, 빽빽하게 써 있네. 뭐. 심지어 이제 용어도 좀 이것저것 어렵게 써놓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지 어떤 게 나한테 손해인지 알기가 굉장히 힘든데, 특히 첫 계약 때는 더 힘든데, 그쵸. 지회를 통해서 법무법인에다가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원래 비밀 유지 조항 있잖아요, 계약서에. 근데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을 때는 이게 괜찮아요. 법적으로 얘는 자문을 받을 때는 비밀 유지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서를 그냥 그대로 보내서 자문을 받아도 된다. 근데 이 자문을 받는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네. 계약서 처음에 예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변호사님한테 보여주고, 그럼 변호사님은 또 이걸 검토를 하고, 그죠. 어떤 게 불공정이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주시면, 또 그거를 다 고쳐달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이 중에서 또 타협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갑을 관계상. 네. 왜냐하면 보통 불공정이라고 짚어주시는 게 거의 되게 빽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 글자부터 점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럴 수 있기 네. 때문에 타협을 또 고민을 하면서 협상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검토를 위한 기한을 한 최소 일주일 정도는 두고 이제 검토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죠. 이게 만약에 사측에서 아니 일주일 너무 길어, 지금 당장 오케이 해줘, 이러거나, 뭐 아니면 미리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고 일단 비밀고 도장 찍고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이런 거는 웬만하면 진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게요. 그 협상 자체가 자체를. 또 불공정. 그쵸. 그 자체도 불공정이고, 그런 식으로 떠민 계약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거는 진짜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자문 진짜 웬만하면 꼭 받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첫 계약일수록, 초반 계약일수록 잘 모르니까. 네, 저희한테 이제 계약서, 아까 얘기한 것 같다. 계약서를 보내면 자문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라도 좀 가입을 이렇게 해주시고, 겸사겸사 조금씩 작은 일이라도 겸사겸사. 네, 겸사겸사 조금 작은 일이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감사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일단은 아까 어려움 얘기 이제 인력이었는데, 혹시 어려우면서 더 붙이실 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력만 뿐만이 아니라 인력이 이렇게 가장 와닿긴 했지만 이제 또 네. 그거 말고 좀 종류가, 어려움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저희가 일단 상부 노조가 있고 지회이기 때문에 중앙의 규약이나 뭐 아니면 법적인 규약을 굉장히 많이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조직 유지를 위해서. 규약이 없으면 조직이 무너지기 쉽잖아요. 아무래도 단체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네네. 그래서 조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규약을 이렇게 따르게 되는데, 그걸 또 하나하나 따르다 보면 느려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조직의 움직임이 네.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쵸.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보인다든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을 한다고 티를 내는 것마저 일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인력난이 커요. 그 와중에 이제 답답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조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이렇게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계속 또 너무 답답하게 해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중앙과 협의를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회 내부 규약 같은 걸 따로 만든다든지. 저희 중앙에서 또 저희를 굉장히 잘해주세요.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특성상 총회를 열기가 되게 힘들어요.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데다가 그래요. 이제 직군상으로도 어디 멀리 나오기 힘들고 다 마감, 건강 뭐 약간 이런 페이스타임 이유로. 같은 거 하셔야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모여야 하는데 온라인 선거를 허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온라인으로 네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네네네. 그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예. 유도리 일본말이런가요? 융통성 융통성 있게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노조 자체가 여성 노조고 네네. 제가 사상검증 건도 있고 뭐 이래저래 저희가 이런 식으로 모인 만큼 이런 데에는 좀 더 예민해야 한다. 네네. 그런 식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음. 도입을 했다. 이게 점점 보완해 나갈. 맞아요. 보완을 계속 하고 있고 특히 성희롱 성폭력 이 매뉴얼 같은 경우 타 노조에는 잘 없는 규정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상부에도 그렇게 막 빡빡한 게 있진 않아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또 공표를 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여기 계신 국장님과 회장님, 지회장님, 지회장님 이시다 보니까 이 어떤 또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이라 말씀 하나하나 하시는데 뭔가 그 어떤 조심스러움과 네. 단어의 선택의 어떤 네. 그리고 저 인터뷰 진짜 난생 처음이거든요. 나중에 갑자기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요? 그만큼 또 이제 인터뷰를 하실 수 있는 어떤 인재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여기 오신 게 아닌가. 그럴까요? 그냥 시간이 된 게 아닐까. 저는 약간 의심스러워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네.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네. 한국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의 현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애초에 대본을 쓴 것도 거의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 네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냥 얘기를 하려면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 아이고. 진짜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추려서 요약을 해야 하고 그러면 뭘 얘기하고 뭘 빼야 하나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되게 열심히 고민을 했어요. 대체 뭘 얘기를 하고 뭘 덜 얘기해야 하지? 근데 다 중요한데. 그래서 깊이 고민을 하면서 최대한 대표적이고 흔한 사례를 추려내긴 했는데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낄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모든 사례를 다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그런 거 안 겪어봤는데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지회는 불공정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포함해서 이제 다양하게 파악을 해나가려고 애쓰고 있고 실제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노조로서 투쟁할 수 있는 지점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뭘 해야 좋을까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해나가면서 조합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점을 좀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이제 혹시 좀 안 좋으실 수 있지만 좀 혹시나 좀 이 부분에서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에 언급되지 않거나 뭐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는 점 미리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나눠보자면 사실 아까 법안처럼 쭉쭉쭉 말할 것들이 많은데 얘기하면서 상세 설명을 이을게요. 왜냐면
진짜 크게 그냥 큰 덩어리로 나눴어요. 네. 이제 플랫폼 콘텐츠 무료 정책, 아까 기다무나 네네. 뭐 네. 이게 웹툰도 있고 다 있으니까 콘텐츠 무료 정책, 그리고 낮은 단가 뭐 많이들 낮은 있죠. 단가. 예. 예. 대금 지연 및 체불. 아하. 네. 그리고 심각한 문제죠. 예,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던 선인세 및 MZ 제도와 같은 고려 없는 수익 배분. 고려 그럼 이제 인세만 따지고 고려 자체를 뭐 아예 예를 들어서 없애는. 기본급이 없고 그쵸, 네, 그쵸, 네, 그쵸. 예. 미리 땡겨주는 수익만 있는 거죠. 일종의 빚. 거의 노예네요. 좀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뭐 플랫폼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다거나 그러니까 작업자의 요율, 그러니까 가져가는 퍼센트가 너무 낮다거나 네네. 이런 것도 많고, 네, 플랫폼 독점이라고 해서 이 플랫폼에서만 이 작품을 올릴 수 있게끔 딴 데는 하는데, 못 올리게. 예, 그게 독점인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괜찮은데 독점을 했으면 홍보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만 걸 수 있는데 여기에서 홍보를 안 해주면 누가 알겠어? 이 작품이 여기 있다는 걸. 그러게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프로모션 같은 걸 무기로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구성하는, 이것도 앞에서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블랙리스트 안에 있는 작가는 프로모션을 주지 않는다. 근데 뭐 이유는 딱히 말해주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프로모션 뭐 적당한 걸 쓰다 보니까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SNS 상에서 레규현 같은 경우에 처음에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 계기가 그냥 복지가 좀 있었어요. 뭐 정기 휴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웹툰 작가분이.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블랙리스트로 포함이 돼서 그렇죠. 강성 작가가 되어 네, 있고. 프로모션에서 알게 모르게 제외가 된 거예요. 이분이 SF 장르를 하셨는데 거기는 약간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구조인데 모든 그 플랫폼 안에서 모든 SF 작품을 다 선호작을 눌렀는데 그분 작품만 안 뜨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는 진짜로 의도적인 배제를 한 배제가 거죠. 있다는 증거잖아요. 되게 많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근데 일단 블랙리스트는 그런 방식. 그리고 공모전 요강의 가이드가 미비하다. 그러니까 좀 공모전. 체계적인 가이드가 없이 좀 불공정한 공모전. 그 공모전을 통해서 이렇게 작품을 내시는 분들도 네, 많죠. 그렇죠. 여기 뭐 과도한 수정 요구. 과도한 예를 수정. 들어서 웹툰에서 계약서를 안 쓴 상태로 1년이고 막 2년이고 작업을 맞아요. 시키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1화를 통째로 수정해라. 아. 뭐 네, 보통 플랫폼의 연재를 위해서는 3회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완성 원고를. 그리고 거기에 콘티나 시나리오까지. 근데 이제 수정을 계속 수정을- 시키는 거죠. 이거 이른바 통과를 빨간 하려면. 펜이라고 해서 사실 수정사항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수정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계약서를 안 쓴 상태잖아요. 네. 안 되겠네요 하면서 그 그렇게 너무 고생을 할 심하다. 수 있는 거죠. 너무하다, 진짜. 이렇게 무산이 되고. 근데 이게 그러면- 수정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계속 수정을 시킬 이게 수가 이 있는 모든 거죠. 사항이 사실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에 뭐 수정 횟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로 남아야 되죠. 맞아요. 내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렇게 되니까. 참 창작자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될 참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뭐 미리 그래도 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어느 정도 요구를 한다면 할 수 있다면 좋겠죠. 네네. 그리고 뭐 플랫폼이나 출판사의 폐업이나 졸속 종료로 인한 갑자기 네, 폐업이 미정산. 나죠. 아까 초반에도 얘기 나왔잖아요. 갑자기 레진 코믹스 아, 웹소설가 예. 종료돼가지고 너무 황당했겠어요. 다 잘리고 100여 명이.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갑자기 폐업을 한다. 그러니까 줄 돈이 없어. 아니면 그냥 끝이야. 너넨 그냥 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이외에는 관호동, 웹툰도 관호동 웹소설도 있어요. 네. 웹소설을 1일 연재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아요. 근데, 많아요. 많군요. 이제 연참도 매일 해요. 올리는. 연참도 해요. 예. 연참이 뭐냐면 하루에 2편이나 3편 정도 올리는 거. 소설을요. 그 한 편에 보통 5천자, 카카페 같은 경우 한 4천자라고도 하던데 한 4, 5천자를 매일매일 올리거나 혹은 하루에 2-3편을 올리기도 하는 로봇인데요, 거의 그런 그냥. 관우들. 사람이 아니고. 정말 쥐어짜는 거죠. 네.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주간 연재인데 이제 보통 70컷을 그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7일이면 70컷이면 하루에 10장씩 그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안 되죠. 이제 네. 기획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근데 하는 방식은 보통 그런 거죠. 하루에 콘티를 70컷을 짜. 그 다음날에 스케치를 70컷을 해. 그 다음날에 펜터치를 70컷을 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네, 정말 맞아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웹툰 작가분들 중에 암 걸리신 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제가 맞아요. 실제로 암 발생률이 좀 높아요. 한 뭐 20명 정도 되는 모임을 갔어요. 웹툰 작가들이 모였어요. 거기 한 6명이 암 환자예요. 되게 그리고 비율이 그래서 좀 있죠. 갑상선암이 많이 있고 아, 여성 작가분들은 이제 자궁암, 아이고. 뭐 난소암 그것도 좀 실태 조사가 좀 더 필요하죠. 웹소설도 실태 조사를 했으면 그쵸, 좋겠는 게 그게 그 문제예요. 읽다가 가끔씩 작가님이 사라져요. 맞아. 그러니까 아. 사망이나 아, 병환 그렇구나. 소식으로 사라지면 과로사를 아예 그런 것도 있고 딱히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냥 어쨌든 독자 입장에서 보면 사라졌어. 이유는 모르죠. 그게 근데 이제- 실태 조사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뭐 정확하게 언급은 못 하겠는데 그냥 통계가 체감? 없죠. 실제 근데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실태 조사가 자주 있고 근데 웹소설은 그런 게 많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 실태 가시화 조사가 자체도 필요한 거예요. 작고 보통 한국 콘텐츠진흥원 같은 데서 하는데 이제는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러게요. 네, 저희가 그 인생우산 채널 최초로 촬영 장소를 옮길 정도로 이렇게 길게 네.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촬영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하시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동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눈 뜨자마자 일해서 한 12시간, 14시간 뭐 이상, 18시간 막 이런 식으로 쭉 일을 하다가 바로 자야 하는 그러니까 마감이 일단 너무 빡빡하고 뭐 웹툰 같은 경우도 주 1회라고 치면 분량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막 기획하고 아까도 뭐 얘기하셨는데 기획하고 뭐 콘텐츠 짜고 네네. 뭐 컬러링까지 풀 컬러로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또 컷수가 적으면 적다고 뭐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컷수도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까 노동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다른 걸 하기 힘들고 웹소설의 경우도 일일 연재도 굉장히 흔하고 웹소는 연참 문화가 좀 크다 보니까 휴재를 좀 하다 돌아왔는데 그러면 연참을 해야 한다는 독자의 요구. 독자가 독자분들께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요구를 쉬었으니까 예. 많이 보여줘 이런 예, 마음인 거예요. 연참을 좀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걸 딱히 플랫폼에서 제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정해진 업로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연참을 요구하면 연참할 수 있지 뭐 이런 분위기? 근데 연참이 있다는 건 굉장히 빡빡해지죠. 그 일정이. 어쨌든 하루에 여러 편 올리는 거. 네. 그게 되면은 노동량이 진짜 확 늘어나죠. 그래요. 네.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마감이 빡빡하다든지. 저는 저가 이제 일러스트랑 웹툰이랑 겸업인데 일러스트는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조성이 가능한데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많으면 좋은데 근데 일이 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니까 테트리스. 맞아. 저도 좀 신인일 때는 좀 과도하게 무리하게 많이 받아서 자기 착취를 하게 되고 그쵸. 그래서 이제 자기가 조율이 좀 필요한데 근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예. 네. 네, 그 그런 거 봐서. 말이 이 채널에서 네. 참 많이 나옵니다. 하긴 저 같은 경우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저를 비롯한 꽤 여러 웹소설 작가님들이 필명을 좀 여러 개를 두고 그래서 동시에 다른 작품을 이렇게 쓰세요. 뭐 한 달이라고 치면은 이번 주는 뭐 쓰고 이번 주는 뭐 쓰고 이번 주는 뭐 써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또 웹툰 시나리오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웹툰 시나리오를 또 끼우고 그러면 작품이 한 달에 2-3개 뭐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좋기는 힘들죠 솔직히. 참. 네.
운동을 해야지 생각만 하는 삶. 운동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업무량을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지회 그게 또- 고통 인력날. 또 거기서 또 그게 나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네, 그런 또 힘든 어려움이 노동량. 있고, 예. 뭐 그 외 저작권을 낮은 단가에 양도하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매저를 뭐 낮은 단가에 매저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2차 저작권을 포기하게 하는 거. 그게 계약- 참 예. 요즘 들어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2차 저작권. 2차 저작권 그쵸. 그럼 이제 기본 저작권은 그 창작물에 있는 이제 네. 1차라고 말할 수 있는 저작권은 당연히 이제 창작자가 갖고 가지만 2차라는 거는 그걸로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에 네, 대한 네. 저작권을 말하는 거죠. 네, 저작권이나 드라마를 네. 한다던가 뭐 영화를 음. 하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저작권은 놔두더라도 이제 우리가 무조건 먼저 승인을 거쳐야 한다든지 우리가 뭐 그냥 우리만 제작을 하겠다든지 뭐 허락을 안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매절은 이제 모든 저작 권리를 넘기는 그러니까. 계약이죠. 근데 매절 계약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매절 계약이 되려면 금액을 많이 맞아요. 받아야 맞는데 왜냐하면 낮은 권리를 가격으로- 많이 넘기는 거니까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매절도 좀 낮은 가격으로 모든 음. 권리를 넘기게 되는. 뭐 수정 권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근데 해가지고 뭐 예를 넘기는 들어서 건데 일러스트를 매절로 넘기면 이제 기간도 두지 않고 영구히 회사가 가져가고 그걸 변형해서 다른 데다 팔아도 되는 그런 네, 계약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되게 진짜 그죠. 범위가 커지는 계약인데 정말 많이 받아야 맞는데 굉장히 점점 낮아져요. 근데 일러스트는 특히 막 출판 광고 일러스트 뭐 다양한 일러스트 분야가 있잖아요. 보통 크몽이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네. 입찰제 플랫폼이죠. 거기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파는데 입찰제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계속 계속 내려가죠. 낮아지죠. 예, 이제 예, 그게 그쵸, 그쵸. 단가 저하의 주범이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저희 영상 쪽에서도 이제 1분 가격, 30초 가격 이런 게 이제 네. 쌓면 쌓일수록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제안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점점 출혈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뭔가 또 플랫폼이 있음으로써 더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지만 또 거기에서 또 이제 계속 단가가 네. 낮춰야 하는 또 그런 어려운 점도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할 때는 이제 기관에서도 플랫폼 노동 연구 뭐 이렇게 자문이 많이 와요. 근데 결국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말이 플랫폼이지 이 기존의 구조가 그대로 이어져 왔고 플랫폼과 에이전시는 일종의 하도급 계약이 되죠.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말만 플랫폼인지. 점점 오히려 심화되고 있죠. 더 외주화되면서. 그렇군요. 기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상세 설명을 예, 상세 설명. 일단 저작 권리부터. 저작 권리. 저작 권리가 뭐 아까도 그렇고 종종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저작권법 개정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15년에 구름빵 백희나 작가님 구름빵 네, 이거 정말 저작권 많이 봤죠. 그쵸 예. 유명하죠. 네네. 개정안 이게 저작권 양도 계약 피해를 주요 사례로 해서 네네. 법안 자체를 이른바 구름빵 보호법 이렇게 부를 정도로 하면서 발의가 됐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2015년인데도. 네, 아이고. 지금까지 계류 중인 거. 이런 식으로 작가의 저작 권리 침해가 굉장히 흔하고 왜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아마 또 익숙하실 이상문학상 네네. 윤희영 작가님 포함해서 네네. 얘 같은 경우는 이상문학상 탔더니 저작권을 넘기라더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일종의 공모전 가이드와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순수문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동화에서도 그렇고 좀 디지털 콘텐츠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굉장히 고질적인 분야이고요. 맞습니다.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좀 낮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웹소설이랑 웹툰을 좀 합쳤을 때 공통적이라고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차이가 또 엄연히 있고 그쵸. 그렇지만 이제 표현을 하자면 공통적으로 프로모션의 과다한 수수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낮은 요율이랑 연결이 되는데 일단 뭐 아까 뭐 7대3 아니면 좀 계약을 좀 고민을 해보시라. 5대5는 진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웹소 같은 경우는
웹소도 다들 그렇지만 출판사에서 한 7대3으로 칠을 줘요. 네. 그러면 이게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에이전시나 뭐 인터넷 리드북스 같은 인터넷 서점이라든지 뭐 아니면 카카페나 뭐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어디에 넘길 거 아니에요. 거기서 팔리잖아요. 출판사가 직접 파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플랫폼에서 매출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일단 코인 산 거에서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 수수료가 일단 떨어지고 그러면 매출이 플랫폼에서 플랫폼이 걸어줬으니까 플랫폼 수수료를 또 떼고 그럼 이제 남은 거에서 출판사랑 작가가 나눠 먹게 되죠. 그러니까 요율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힘들죠, 당연히. 그죠. 플랫폼도 수수료를 많이 떼고 이제 다들 최대한 손해를 안 보고 이득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웹툰 같은 경우는 MG가 중간에 껴서 더 이해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미니멈 개런티라고 일단 선인세 같은 거죠. 줘요. 한 달에 200을 최소한 200을 줄게. 아까 말했듯이 계속 수수료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죠. 여기에서 이제 200을 채워야 그 이후부터 나눠 먹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게 MG라면 그러니까 선인세죠. 빚인 거죠. 이제 채워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선차감, 후차감이 또 나뉘는데 MG를 선차감 하느냐, 후차감 하느냐. 그래서 선차감, 후차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예시로 제가 산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좀 잘 안 돼서 이렇게 버벅거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MG를 200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매출이 400이 나왔어. 근데 5대5 계약이었고, 그쵸? 그러면 뭐 일단 다른 수수료, 그 앞에 말한 수수료가 없다고 쳤을 때 에이전시나 뭐 플랫폼이랑 직접 계약을 해서 5대5가 끝이라고 쳤을 때요. 이제 400이 매출이잖아요. 그리고 5대5잖아요. 그럼 후차감은 어떤 거냐면 그냥 400을 벌었으니까 200 치우고 여기 남은 200으로 5대5 하자 이게 아니고 400을 받았어요. 그럼 이걸 5대5로 먼저 나눠요. 그러면 200이잖아요. 그러면은 MG만 겨우 채운 거죠. 400을 벌었지만 본전치기 한 작가가 되는 거죠. 그게 후차감. 모든 계산을 다 끝내고 난 후에 차감하는. 네, 그게 너무 후차감. 불리하네요. 선차감, 후차감에서 후차감. 근데 후차감이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아, 그래요? 또 설명 굳이 안 넣으면 웬만하면 후차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아주 잘 팔아야 그나마 조금 받을 수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많이 팔아도 약간 뭐 손해본 작가, 본전치기 작가 이런 느낌이 되고. 도대체 그 돈들을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르겠네요. 뭐 회사 운영하지 않았을까?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끼워져 있고 그렇다고 뭐 웹속에도 뭐 프로모션 이것저것 좀 그러니까 어쨌든 요율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작품도 사랑받아도 통장에는 돈이 없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는 정말 아주 히트치지 않으면 어렵죠. 일은 일대로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고 뭐 매절도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웹툰에서도 이제 스튜디오식으로 이제 바뀌면서 매절 아까 설명드렸죠. 매절 개혁이 좀 늘어나고 있고 웹소설은 프로모션을 역시 또 프로모션이구나. 기간제 매절. 기간제. 예. 기간제 매절. 이때부터 이 시기 정도는 매절처럼 우리가 그냥 다 가져가고 이후로는 이렇게 수익을 낳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기간제 매절이 흔하지는 않아요 이건. 근데 없다고는 절대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있고 뭐 사실 매절은 일러스트에서 제일 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고 있으니까 뭐 물론 당연히 그 업체도 뭐 악사들로만 구성된 사람들은 아니겠죠. 악인들만 있는 곳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너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창작자들에게 1원도 주지 않겠어. 이런 느낌이 지금 제가 너무 받고 있어가지고 정말 그 노동 환경이 정말 그래서 불공정이고 있군요. 그래서 노조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요. 정말 또 이런 기회 아니고서 제가 또 이런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알리기가 힘들죠. 맞습니다. 공모전 가이드 미비.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상문학상의 저작권
네. 넘기는 걸 포함을 해서 네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음과 모음 둘 다 순문학 쪽이네요. 자음과 모음 신익문학상에서는 상금을 선인세로 지급하는 관례가 있다. 그러니까 상금이 선인세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순수문학만 있는 건 아니고 웹소설도 되게 많아요. 아마 내려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쭉 관례가 내려온 것 같은데 이제 상금을 우리는 한 총 뭐 2억 얼마, 3억 걸었어. 아니면 뭐 작게는 뭐 몇천 걸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마치 보험사의 약관 끝에 갱신시 보험료가 상승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요강에 조그맣게 쓰여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인세처럼 선인세라고 말하지도 않죠. 그냥 상금이라고. 상금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잘 읽어보면 선인세인 거죠. 이게 이만큼의 매출을 매출액을 보장해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먼저 줄 테니까 이만큼의 매출을 올려라. 정말 황당하네요. 가끔은 그리고 이 공모전 당선 작품에서 선인세만큼, 그러니까 상금만큼의 매출을 못 냈어요.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갚아라. 이런 경우도 가끔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채업자 아닌가요? 그래서 무섭다, 너무. 이게 공정한 공모전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의 아니 상금이면 상금이고 선인세면 선인세인데 네. 그걸 이렇게 또 어떻게 정말 그런 쪽으로 머리는 정말 잘 돌아간다라고 또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와 대단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충격의 연속인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개념들을 계속 알게 되고 있고요. 이제 노동의 현실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추려서 해봤고요. 추리고 추려서 다른 것도 많이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정말 강조하는데 너무 쫄려서 이제 그냥 우리의 일이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티를 내는데 이렇게 좀 버겁다 보니까 이제 잘 드러나진 않는데 굉장히 다 애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뒤에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맞아요. 사례를 늘 받고 의견이 있거든요. 있으시면 근데 또 모니터링도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하곤 있는데 쓴소리도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진짜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사례를 웬만하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것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계속 상의를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사례를 많이 보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따로 본다고 해도 직접 당사자가 알려주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 모집을 해야죠. 수집을 저희가 좀 수집폼을 잘 열거나 물론 그것도 그렇죠. 설문 연구 용역을 또 하면 좋은데 그거를 저희가 못했어요. 그치, 아직 근데 연구 사업을 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업 저희가 그 여력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땄다가 저희가 제대로 수행을 못하면 돈을 돌려드려야 돼.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럴 돈이 또 없어가지고 내부 정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조직 확대도 하고 구성원도 많이 모은 다음에 연구 용역 사업도 확실히 하고 근데 그 전에도 다양한 사례들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또 꼭 연구 용어 아니더라도 구글 선물폼이라도 잘 만들어서 수집할 수도 있는 거고 열심히 해야죠.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보내주시면 더 좋다. 작가님들은 이런 설문에 좀 피로도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워낙 의견을 해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필요하니까. 그리고 요즘 들어 더 제가 봐서 더 그렇게 전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더 사람들에서 오르내리고 있고 아무래도 이 거의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는 세상이고 이런 수많은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면 다들 또 RT도 하고 뭐 리포스트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공유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정말 좋은 일, 딱 단언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이라고. 좋은 일을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계약서 자문 꼭 받으세요. 꼭 받으시고 저희 쪽에
조합원에 한해서 저희가 계약서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또 자문을 아까 무료 법률 상담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계약서 자문도 받아드리거든요. 계약서 자문은 진짜 웬만하면 진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진짜. 맞습니다. 너무 알아보기 힘든 불공정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도 엄청 길었잖아요. 불공정 자체가. 네네. 그런 게 어떤 게 섞여 있을지 바로바로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진짜 웬만하면 자문을 받으시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디콘 지회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는지. 저희 홈페이지에 가입 안내가 있어요. 그러면 가입 그 안내대로 가입 원서를 써서 저희 지회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홈페이지 주소는 트위터에 게시되어 있는데 보통 작가분들이 트위터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제 구글창에 디콘지에 치면 맞아. 나와요. 네,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밑에다가 링크 걸어놓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 어떤 가입의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이런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다라든지.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자여야 하고 여성 두 가지. 디지털 콘텐츠면은 다 되나요? 일단 되긴 하는데 기타 직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새 직군 앞에 주요 뭐 웹툰, 웹소, 일러 새 종류에 비해서 좀 모니터링도 좀 더 힘들고 이제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도 당사자가 아무래도 적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하고 근데 아마 한 직군에서 새 직군 외에 다른 한 직군이 갑자기 막 커졌다 그러면 이제 또 기타 직군이 아니라 더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럼 좀 더 사례를 더 많이 파악하면서 대처를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 이렇게 이제 영상을 제작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런 게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영상으로도 나오고 직접 나오시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어떤 결심이 있었을 텐데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저는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할 때 나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좀 이제 결심을 하실 분이 계실까 좀 걱정을 좀 하기도 했어요. 사실 저희도 나가고 싶은데 누가 나가는가 이게 제일 문제였고 저보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를 보내셨어요. 네, 뭐 국장님이시기도 하시니까요. 네, 그쵸.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또 풀네임으로 얘기를 해봐야겠죠. 전국 여성 노동조합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자 지회 노동자 지회 지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입이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불공정 사례나 뭐 문의사항, 뭐 기타 등등 많은 것들 디콘지의 메일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많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일이 역시 접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메일로 웬만하면 보내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해서 기나긴 시간 동안 정말 인터뷰나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진짜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길었죠. 하지 못하신 말, 좀 마지막으로 하실 말 하나 뭐 있으시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저희가 그래요? 아니면 이제 오늘의 어떤 후기? 인터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영상이라는 왜냐면 영상이라는 걸 애초에 찍는 것 자체가 처음이고 제가 사실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정말 그래 보이지 않은데. 진짜요? 제가 굉장히 있어요. 되게 어색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덜 안 어색하진 않았지만 덜 어색했던 것 같고 재밌는 경험이었고 뭐 앞으로도 기회가 생긴다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회에 대해서 짧게 정리된 기사식 인터뷰가 아니라 대담을 나누듯이 할 수 있는 인터뷰 기회인 게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참 뭔가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쁩니다. 혹시 우리 지회장님도 마지막으로 하시면 저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아무래도
많은 문제를 이제 다루려다 보니 그쵸.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사실 사례 나열을 넘어서 이걸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지회 내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한데 또 그런 거를 또 디테일하게 마지막에 말을 하기는 또 어려운 것이고 너무 많고 근데 그런 점도 또 고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가시화를 넘어서 이걸 어떻게 정책화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근데 이거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또 기관 단체에 알려서 같이 연구해야 될 문제이죠. 네.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업이 다들 그렇게 막 원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니까요. 근데 어떤 사회적으로 또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기업이. 그렇죠. 좀 투명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합당한 몫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그런 논의도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교섭과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너무나 생산적이었던 오늘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고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큰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